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팍팍한 사회생활 속에서 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이 무려 수백 년 전에 쓰인 아주 오래된 책에 담겨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심보감이라는 보물 같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 그대로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추적이라는 분이 편찬한 이 책은 유교, 불교, 도가 등 동양의 여러 경전에서 핵심적인 문장들을 뽑아 엮은 책이에요. 어려운 철학적 논리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죠. 그래서 명심보감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마치 긴 강연처럼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명심보감의 깊은 지혜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고 앞으로의 삶을 더 현명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명심보감의 지혜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럼 명심보감이 전하는 첫 번째 지혜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심보감은 거창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알려줍니다. 저는 특히 두 가지 가르침이 요즘 시대에 더욱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근검절약의 중요성입니다. 명심보감의 지덕편에는 한 톨의 밥도 천하의 노고를 생각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에 이 구절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 끝에 얻어진 것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이죠. 내가 먹는 한 톨의 쌀에, 내가 입는 옷 한 벌에 담긴 수많은 이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도 커지게 될 겁니다. 이 가르침은 소비를 부추기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겸손의 미덕입니다. 순명편에는 낮은 곳에 있을 때 덕을 쌓고 높은 곳에 있을 때 겸손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잘난 척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뽐내고 교만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덕을 쌓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이 가르침은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명심보감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 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심보감에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워야 한다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이었던 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훨씬 원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일상의 지혜를 넘어 명심보감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르침도 담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안식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나곤 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러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죠. 먼저 부모 공경입니다. 효행편에는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좋은 행동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님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중요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부부 화목입니다. 계자편에서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말하며 부부간의 신뢰와 화목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임을 알려줍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은 삶에 큰 힘이 되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형제외도 강조합니다. 형제는 손발과 같아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잊기 어렵다는 구절은 형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힘들 때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형제라는 것을 명심보감은 알려줍니다. 혹시 가족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심보감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해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수많은 심리 상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내담자의 70% 이상이 인간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삼가라입니다. 어느 혀내는 입과 혀는 재앙의 문이요, 몸을 망치는 쟁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화를 부를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남의 허물을 탓하지 마라입니다. 성심편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꾸짖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남의 허물을 꾸짖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하고 생각하며 남을 비난하죠. 하지만 명심보감은 그렇게 남의 허물만 탓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사람이라는 거죠. 명심보감은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타인에게서 찾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서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너그러워지고 겸손하고 신중해질 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해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심보감을 통해 우리의 생활,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심보감은 뜬구름 잡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 되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죠. 이 책은 수백 년 전의 지혜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해줍니다. 명심보감을 통해 당신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라도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읽고 마음을 밝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싶은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